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미국 출신의 알렉산더 리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비공식 외교 모임에서 있었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이 모임은 전 세계 주요 외교관, 기업가, 전직 장군, 언론인 등이 참석해 세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저는 미국 기자 자격으로 4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는 아시아 안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중국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회의장의 공기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역의 긴장 요인입니다. 감정적인 외교, 일관성 없는 태도, 그리고 미국과의 지나친 밀착은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말에 회의장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어떤 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용히 그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듯했죠. 저는 순간 한국 측 인사가 발언할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있던 테이블 맞은편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출신의 전직 협상가 제임스 하트였습니다. 나이는 70세를 훌쩍 넘긴 백발의 신사. 강경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는 침착한 원로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두렵냐?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장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침묵을 그대로 안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본 한국은 누구보다 절제하고 누구보다 전략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1980년대 주한미군 외교자문으로 한국에 있었소.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시기였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소.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산업화를 해냈으며 이젠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소. 중국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자 제임스는 다시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중심이라 말하지만 세계는 움직임을 봅니다. 한국은 말을 적게 하지만 실천으로 말합니다. AI,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어디 하나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소? 회의장 여기저기서 미묘한 표정들이 감지됐습니다. 말없이 손을 모은 일본 대표, 입술을 깨문 프랑스 외교관, 그리고 시선을 돌린 중국 대표.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나라. 다시 묻겠소. 당신들은 정말로 한국이 두렵소?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여러 외교관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제임스의 발언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했죠. 특히 한 중동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는 나라를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힘은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죠. 한국 측 대표는 회의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남긴 나라가 어디였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력, 문화력, 국방력을 어부잇. 세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진짜 강자.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모든 이들이 침묵한 이유는 단지 논리가 설득력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느낀 건 품위였고 역사였으며 버텨낸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이후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 IMF 경제위기에서 전 국민이 금을 모으며 나라를 살려냈던 그 의지,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국산화를 일궈낸 그 전략적 대응.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진짜 얼굴이었죠. 또한 해외에서 만나본 수많은 한국 청년들과 기업인들은 자신감을 넘어서
묵묵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동의 사막에서,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 의료 현장에서, 또 어떤 이들은 유럽의 실리콘밸리에서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트, 그 백발의 노신사가 던진 단 한마디는 한국 국민 모두가 그동안 삶으로 써내려간 한 줄의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이 두렵냐? 그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 눈물과 인내를 응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향한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침묵을 택할 수 있는 강자만이 진정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발전 경로를 탐구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이 나라의 일상과 에너지를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혁신 기술이 집약된 스타트업 허브를 찾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옆에는 태양광 도로가 깔려 있었고 청년 창업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세계 시장을 넘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겸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부산에서는 바다를 품은 도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항만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 속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섬유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통된 하나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기억과 각오가 살아있는 나라. 기억은 70년 전 참혹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고, 각오는 그 기억을 단지 과거로 남기지 않겠다는 미래지향적 에너지였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신뢰를 얻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지키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중심에서 말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외교관들과 국제인사들이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동안 강대국이라 부르던 국가들이 얼마나 단선적인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수, 영토 크기 그런 것들이 아닌 정신력과 품격, 기억과 희망이 모인 총체가 진짜 국력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놀라운 국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 하트는 국제 외교계에서 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매체의 요청에도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단 한 군데 조용한 팟캐스트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저 진실일 뿐이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소. 단지 한국은 그 자체로 세계가 배워야 할 존재라고 느꼈기에 말한 것뿐이요.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를 통해 이 경험을 알리고자 미국, 유럽, 중동의 다양한 매체에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편집장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기사화를 결정했고 일부는 그 글을 번역해 자국 신문 일면에 싣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영국 독자는 제 글 아래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이전엔 경제 수치로만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조용한 강인함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한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 강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였다고요.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활자로는 담기 어려운 그날 회의장의 숨결과 긴장, 그리고 품격 있는 침묵의 무게를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기사로 정리하며 다양한 해외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유럽 주요 언론들은 제임스 하트의 발언을 가장 울림 있었던 외교적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포린 폴리시에서는 신중한 침묵으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BBC에서는 한국의 침묵은 강자의 언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SNS에서도 이 장면이 회자되었고 해시태그 RESPECTKOREA라는 해시태그가 일시적으로 트렌드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교민사회에서도 이 영상이 공유되며 많은 이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민 2세대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열린 또 다른 국제포럼에서 한 독일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용기, 그게 진짜 외교력이란 걸 알았어요. 이 발언을 들은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식과 자부심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가의 품격이란 건 그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나라를 소리 큰 나라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시끄럽게 외치지 않고 누구보다 조용히 해내는 나라. 언제나 실천으로 증명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나라. 그날 회의장에서 제임스 하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을 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 시대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계는 그 성장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던질 때입니다. 한국이 두렵냐? 라는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묻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더 깊이 되새겨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전 세계 앞에 남긴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진짜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은빛 감동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세계 속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